이 책들 보면서 내 생각이 이렇게나 바뀔 수 있다는 거에 정말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읽는 내내 밑줄을 그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읽은 수많은 책 중에서 어떤 책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은 앞으로 나아갈 위로와 용기를 함께 주는 책들을 골라봤습니다. 연말이 되면 우린 좀 자포자기하는 심정도 있고 또 딱히 이뤄놓은 것도 없는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하잖아요. 계획도 세워보고 책도 골라보고 그런데 다 그때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지금 막 잔소리처럼 들리는 책들이 아니라 통찰과 철학을 꾹꾹 담아서 우리 삶의 난이도를 한결 낮춰줄 책 3권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지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임경선 작가님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오래전 제일 많이 했던 고민이 이게 나답게 사는 건가? 였어요.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갈등 만들기가 싫어가지고 그냥 넘어간 일들이 쌓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점점 흐려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때 이 책에서 임경선 작가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능한 한 자유로워지기 위해 내 인생을 자율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중요하다. 작가님은 워낙 예전부터 방송에서도 글에서도 좀 쿨한 느낌, 이게 이분의 매력이었잖아요. 저도 작가님 책들 다 소장하고 있을 만큼 정말 좋아해요. 무라카미 하루키나 에쿠니 가오리도 좋아하는데 전 임경선 작가님 문장도 간결함 속에 통찰이 있어서 팬입니다. 작가님 책 읽으면서 쿨하다는 게 어떤 온도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영역이라고 항상 느껴요. 사람이든 상황이든 그걸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는 태도요. 근데 인생이 진짜 어렵잖아요. 전 나이 들면 저절로 인생의 지혜가 좀 쌓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40대가 됐는데도 문제도 크기도 점점 더 다양해지고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책을 읽으면 다른 길도 좀 보이고 자연스럽게 문제가 쉬워지거나 또 어떨 땐 저절로 해결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20년 넘게 1000권이 넘는 책을 거의 매일 읽어왔는데요. 특히 제 독서 인생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백 권을 이때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결혼과 출산, 육아, 이런 인생에서 마주하는 아주 굵직한 미션들이 줄줄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할 수도 없고 그때그때 와닿는 책들을 읽어 나가면서 위로도 받고 동기부여도 되고 또 실제로 적용해 보는 것도 많았어요. 저에겐 정말 살려고 책 읽은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책들을 읽다 보면은 좀 장르를 불문하고 공통점들이 보여요. 전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전부터 최근에 출간된 책들까지 정말 역사와 시간을 아우르면서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이야기들은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진리는 물론 책이 아니라 영화나 친구와의 대화 이런 걸 통해서도 얻을 수 있기는 하지만 확률적으로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책을 읽다 보면 이 진리들을 접할 기회가 정말 많아집니다. 심지어 오랜 시간 동안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는 건 이미 그 가치가 충분히 증명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려운 건 정답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정답은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드는 거라는 거죠. 근데 전 이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정답이 없으면 내가 그냥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거겠구나 싶어서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고 또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나 자신을 꾹 누릅니다. 그 덕분에 트러블은 피했을지 모르지만 대신 저는 마음속에서 저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이 책은 말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은 개별적인 존재다. 스스로의 삶을 보살피고 조율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이 놓은 덫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전 이 문장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정말 많았는데요. 나는 나일 뿐, 누구의 위도 아래도 아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 불안의 궁극적 치료는 직면뿐이다. 억제하려고 하면 더 커진다. 저는 진짜 불안해지면 이걸 누르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커져서 저 스스로를 잡아먹는 그런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 만나면서 불안하지 않으려고 애쓰기보다 아, 불안아 너 또 왔구나. 그래 잠깐 있다 가. 난 커피나 마셔야겠다. 그냥 이런 식으로 도망치지 말고 그냥 두는 걸 연습해봤어요. 그런데 이 단순한 태도 하나가 올해 제 불안을 진짜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흥미로운 통찰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 사람에게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묻고 다니는 일은 사실 내가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는 증거다. 생각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은 사실 묻지도 않고 바로 시작해요. 여기저기 이거 괜찮을까? 잘 될까? 라고 묻고 다니는 게 이미 마음속에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올해 제가 퇴사 결정을 할 때 좀 이랬던 것 같아요. 10년이 훌쩍 넘게 해온 직장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결정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제가 친구나 지인들한테 내색을 거의 안 하고 제 스스로가 계속 고민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거든요. 임경순 작가님은 말합니다. 물 흐르듯 선택한 것에는 불안이 없다. 원하는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불안을 없애는 방법은 완벽한 선택이 아니라 내가 납득하는 선택이다. 저로선 너무 공감 가서 와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우리가 나로 사는 일이 진짜 쉽지 않지만 그걸 추구해 나갈 때 이게 나를 위한 거기도 하고 또 나를 둘러싼 사람들을 위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많은 나들과 손잡고 힘을 주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책은 더 좋은 곳으로 가자입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모두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고 싶어서 영상 클릭하고 함께하고 계시겠죠? 저도 항상 그런 마음이고 또 그러다 보니 관련해서 도움을 받은 책들이 많아요. 이 책은 제목처럼 더 좋은 곳으로 가는 생활의 요령을 알려준 책입니다. 능력에 요령을 더하면 멋지게 갈 수 있다. 책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요령이란 게 뭘까요? 저에겐 실행이었습니다. 책을 읽기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지식이 아니라 그냥 무의미한 소음 같거든요. 이 책은 삶의 태도를 좋게 해서 더 좋은 곳으로 저를 데려가기 위한 많은 요령을 알려준 책입니다. 올해 저는 많은 선택들이 있었고 자주 주저했어요. 이게 맞나? 혹시 내가 틀린가? 손해보면 어떡하지? 근데 정문정 작가님은 이런 태도에서 아주 현실적인 길을 보여줍니다. 먼저 관계, 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좋아한다거나 싫어한다고 단정하지 않기, 의견과 편견을 구분하기, 그리고 악한 짓이 아니라면 비난하지 않고 궁금히 여기기, 제대로 좋아하고 분명하게 싫어하려면 경험하고 관찰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해야 한다. 이 말이 전 너무 좋았어요. 저 스스로도 나이가 한 살 한 살 올라가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 이렇게 쉽게 단정하고 내 가능성을 스스로 좁혀가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엔 아직 너무 이른 나이인데. 그리고 문제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무 쉽게 단정하고 또 내 경험치가 있으니까 내 직감이 맞을 거야. 이러면서 거리를 두자. 쉽게 그렇게 마음 먹기도 하고 또 올해만 해도 제가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신 분이었는데 아 왠지 가식 같다. 조심해야겠다. 오랫동안 생각해온 분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 그분의 그런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다는 걸 크게 깨닫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인연이든 관계든 현상이든 상황이든 얼마나 내 마음대로 좀 단정하고 있어서 놓치고 있는 게 많은 걸까? 그런 타격감이 좀 왔어요.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건 내가 경험이 이만큼 많으니까 내 생각이 맞을 거야. 라는 편협한 생각보단 오히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팁같이 다가왔던 이 책에서의 한 문장이 있는데요.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라. 행동이 그 사람이다. 특히 약자에게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성에 가깝다. 말로는 다 좋다고 하고 걱정도 해주고 또 도와준다고 하니까 사람이 막 헷갈릴 때 있잖아요. 선택도 어려워지고. 근데 이럴 때 진짜를 보는 요령은 행동을 보는 거라는 힌트를 얻었습니다. 말이 화려한 사람일수록 정작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았거든요. 오래 일해왔던 직장에 마침표를 찍을 때도 이 책은 큰 힘을 줬습니다. 퇴사는 회사를 졸업하는 일이다. 회사를 떠난다는 감정적인 문제로 본 게 아니라 졸업으로 본다는 관점. 그리고 졸업하려면 다음 입학을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 정말 현실적이고 정확했어요. 졸업이 우리 인생에서 끝을 의미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가까워요. 그런데 우리는 퇴사를 끝의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퇴사와 불안감, 막막함 이런 게 항상 세트처럼 따라다닙니다. 근데 제가 퇴사를 하고 보니까
퇴사를 단순히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다음 단계의 나를 준비하는 시선이 없이 하게 되면 그때부터 진짜 불안과 막막함에 본게임 돌입입니다. 퇴사는 도망이 아니라 졸업이어야 돼요. 요즘 AI로 빠르게 바뀌는 회사 분위기나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퇴사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퇴사한 사람으로서 퇴사는 다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치열하게 우선되고 또 마무리가 되었을 때 하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연애 관련해서 다뤄진 부분인데요. 저는 이걸 모든 인간관계 전체에 적용할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나의 세계를 매력적으로 가꿔서 쉽게 절박해지지 않는 것. 성숙한 어른의 관계란 멀리 있지 않다. 관계에서도 일에서도 인생에서도 내 세계를 잘 가꾸는 것. 이 책에서도 결국 나를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나에게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세 번째 책은 헤르만 헤세의 삶을 견디는 기쁨입니다. 제목과 작가를 보고 뭔가 책이 확 무거워졌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위로를 줍니다. 마지막 책으로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기도 해요. 제가 올해 육아, 직장, 새로 시작하는 일들, 그 속에서 특히 많이 느꼈던 감정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끝이 안 보이지? 이런 종류의 복잡함들이었어요. 근데 햇세는 다양한 문장으로 저를 마치 아이를 타이르듯이 깨달음을 전해줍니다. 행복과 고통은 삶을 지탱하는 양면이다. 고통을 잘 이겨내는 방법을 아는 것은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산 것이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모르고 또 행복할 때 행복의 존재를 잘 모르잖아요. 햇세는 말해요. 덧없음, 잔인함, 어리석음. 그 인생의 절반을 겪지 않겠다는 마음이면 인생은 매 순간 힘들 수밖에 없다. 읽고 저 너무 찔리더라고요. 저는 그 절반을 피하고만 싶어 했거든요. 근데 햇세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냥 원래 인생이 그런 거라고 인정해버리게 돼요. 삶이 훨씬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냥 기본값이 힘든 거다. 그런데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 날이 많은 걸로.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쇼펜하우어도 인생을 관통하는 철학적 영감을 정말 많이 주는 철학자 중 한 명이죠. 허용한 말이 당신의 인생이 왜 힘들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전 이 문장도 볼 때마다 진짜 큰 위로와 용기를 얻었는데요.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뜨거운 낮은 없다. 무자비했던 날도 밤이 감싸 안아준다. 견디기가 힘들고 뭘 해도 좀 잘 안 되고 그냥 지치는 날 정말 많죠. 결국 인생의 다양한 면들이 다 양면성이 있고 또 그걸 받아들이고 겪어냈을 때 우린 그 이유를 그때 알게 되잖아요. 이 책에는 정말 반짝이는 지혜들이 곳곳에 있어요. 너는 내 안에 스스로 구원할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것의 이름은 사랑이다. 그러니 고통을 사랑하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가 아닐까요?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고 감당하는 용기. 지구와 태양은 또다시 나를 위해 돌고 있다. 이 문장은 그냥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는 축복 같았어요. 전 이 심플한 한 문장이 큰 힘이 돼서 자주 보이는 곳에 크게 적어뒀습니다. 이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하고 내가 중심이 되면 어려운 많은 것들이 해결된다는 걸 막연하게 좀 느끼고 있었다면 이 책은 펼칠 때마다 그 생각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밝은 빛을 보고자 한다면 슬픔과 절망을 뚫고 나가야만 한다. 새로 태어나고 싶은 사람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가 싫다고 버둥대고 저항하면 오히려 그 상황에 더 오랫동안 매몰되는 것 같아요. 수영을 배울 때도 저는 비슷했거든요. 수영을 못하니까 무서워서 물속에서 막 허우적대면 정말 더 무섭더라고요. 결국 믿고 몸을 깊이 담그고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전 한 달도 넘게 물에 뜨는 법만 익혔던 적이 있었는데 그게 수영의 시작이었습니다. 어쩌면 모든 변화를 잘 감당할 각오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이 시작된다는 걸 이 문장이 다 담고 있어요. 이런 귀한 통찰은 책이 아니라면 정말 얻기 힘든 것 같아요. 책은 그냥 주입식이 아니라 작가의 생각이 내 판단과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독서하는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헤르만 헤세는 예술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성장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가 쓰는 힘의 근원을 알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고유한 법칙을 쌓아 올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잘 살기 위해 고민하고 나아가려고 하고
조금씩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예술가 아닐까요? 정답이 없어서 인생이 어렵지만 그래서 책을 찾게 됩니다. 책은 정답을 내놓는 도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답을 기억고 찾고 또 행동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읽은 문장들을 삶에 적용해보고 내 선택을 좀 더 나아지게 하고 또 내 세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서 나의 다음 챕터를 열어가는 거, 그게 우리가 독서를 하는 이유일 겁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권의 책이 올해의 끝과 내년의 시작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